네, 오늘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논문은 네트워크 프루닝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제가 네트워크 프루닝이나 뭐 네트워크 컴프레션 뭐 이런 논문을 발표한 적이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약간 계산량을 좀 줄이고 뭐 네트워크 프루닝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 좀 찾아보다가, 그리고 하나 이제 좀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발표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뉴런 임포턴스 스코어 프로포게이션이라는 이제 밸류를 계산해서 NISP라는 밸류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프루닝을 하는 이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CNN 네트워크에서 이제 굉장히 큰 CNN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웨이트들을 이제 프루닝을 시켜서 이렇게 작은 네트워크에서 애큐러시는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이제 작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모티베이션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거를 하기 위한 방법들은 뭐 네트워크 웨이트가 작으면 줄이거나, 뭐 액티베이션이 뭐 이렇게 뭐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하면 줄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싱글 레이어나 혹은 투 레이어들 간의 스태틱스틱스를 봐가면서 뭐 그리디한 프루딩을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이게 특정 레이어의 뭐 특정 웨이트나 액티베이션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에러들이 프로포게이션 해서 결국은 아웃풋에 이제 굉장히 크게 다른 거를 이제 내보내주는 뭐 그런 문제들이, 특히나 이제 딥 네트워크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게 그런 문제 이제 시발점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CNN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파이널 리스판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전에 이제 이 파이널 리스판스는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에 셋이 되는데, 이 피처 익스트랙션이 어떤 피처가 이제 되게 중요한지에 따라서 뭐 이런 아웃풋 결과가 이제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피처 익스트랙 된 피처들이 이제 중요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굉장히 다른데, 이거를 기준으로 이 앞에 것도 다 프루닝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 논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리컨스트럭션 에러, 이 파이널 리스판스에서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important final response들의 리컨스트럭션 에러들이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한번 프루닝을 해보자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이 논문에서 이제 하는 방식은 이런 인풋 이미지를 넣고 이 맨 마지막 레이어에서 피처 셀렉션을 해요. 그래가지고 파이널 레이어에서 어떤 피처 랭킹을 한 다음에 피처 랭킹 스코어가 나오면 이 스코어를 기준으로 이 앞에 레이어들은 이 스코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쭉 계산을 해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것들은 프루닝을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임포턴스 스코어가 낮게 나오는 놈들을 다 줄인 다음에 이제 프루닝 된 네트워크가 찾아지면 이 프루닝 된 네트워크에서 이제 파인 튠 해가지고 다시 이제 애큐러시를 좀 높여서 최종 네트워크를 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임포턴스 스코어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수식들이 쭉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수식을 쭉 다 가고 나면 되게 간단한데, 이 수식들이 이제 약간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일단 뉴럴넷의 전체 뉴럴넷의 펑션을 라지 F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각각 레이어 F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쭉 해서 이 레이어들의 아웃풋들을 쭉 다 합치면은, 이 레이어들을 다 통과시키면은 이 전체 뉴럴넷이 되고요. 이 각각 레이어들은 이제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이 통과된 이런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럴넷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G라는 펑션이 나오는데, GIJ라고 하면은 이 I번째 레이어부터 J번째 레이어까지 펑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밸류가 바이너리 벡터 SL 스타가 있는데, 이 SL 스타는 뉴런 푸른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L번째 레이어에서
그 프루닝을 이제 시키는 인디케이터인데, 이게 1이라고 있으면 프루닝을 안 하는 거고요. 0이라고 있으면 프루닝을 하는 거고, 이 SL 있고 스타가 없는 놈은 이 임포턴스 스코어인데, 이 임포턴스 스코어가 이제 큰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큰 놈들은 이 1이라고 주고 프루닝을 하지 않는 거고요. 작은 놈들은 이제 그 프루닝을 시키는 식의 컨셉을 가져가는데, 이 그러면 SL이랑 SL 그 스타는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하면, 이런 펑션을 디파인을 했어요. 이 펑션은 뭐를 하는 펑션이냐면, 그 이 F라는, 요렇게 생긴 F라는 펑션은 어떤 펑션이냐면은, 이 X라는 인풋이 들어가서 이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F, 요 F랑 그 다음에 X라는 인풋을 이 프루닝을 시켜요. 이 프루닝을 시켜가지고 F라는 거를 통과시킨 다음에 두 개의 에러인데, 요 절대치는 element wise absolute value인데, 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 요 두 개의 차이를 이제 그 importance score로 웨이트를 해서, 그러니까 inner product인데 요게, 그러니까 weighted sum이 되는 거죠. 요 weighted sum을 가지는 요런 펑션입니다. 그래서 요 G라는 펑션을 여기에 넣게 되면은 이 S라는 SN이 있고, 이 X, 그러니까 L번째 X, 그러니까 L번째 그 인풋 이제 X가 있고요. 이 액티베이션이 있고, 이 L번째 X는 요 L 플러스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인풋이 되고요. 요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인풋이 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 X라는 어떤 L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을 요 네트워크에 쭉 통과시켰을 때 제일 마지막 N번째 레이어에 나오는 어떤 아웃풋, 그것에 이제 프루닝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의 차이를 이제 웨이티드 썸한 요 값을 결국은 최소로 만들기 위한 SL 스타를 찾는 요런 펑션입니다. 그래서 요게 뭐 약간 헷갈리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찾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요 바이너리 그 인티저 프로그램으로 이런 포뮬레이션이 이제 되는 거죠. 아까 그 식에서 이 인디케이터 S를 이제 옵티멀한 인디케이터 S를 잘 찾는 건데, 문제는 이게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 옵티멀 솔루션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이 아까 그 펑션의 이제 어퍼 바운드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다시 F라는 이렇게 레이어를 이제 디파인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어퍼 바운드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여기 가정하는 것이 요 액티베이션 펑션 시그마가 그 립시츠 컨티뉴어스 하다라고 여기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주로 쓰는 게 뭐 아이덴티티, 룰루, 뭐 시그모이드, 탄젠트 하이퍼블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립시츠 컨티뉴어스한데, 이거는 이제 그 데피니션으로 보면은 어떤 그 인풋의 차이가 아웃풋의 차이, 그러니까 어떤 펑션의 아웃풋의 차이는 그 인풋의 차이의 K, 컨스턴트 K 배보다 작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요 어떤 그 펑션의 미분한 값이 이게 전체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 차이 결국 이제 그 미분, 그것이 컨스턴트 K보다 이제 작은 어떤 펑션, 그리고 요 다시 쓰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립시스 컨티뉴어스 하다라고 하고, 요런 그 우리가 주로 쓰는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다 이거를 만족하니까 이 립시스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가정을 이용해서 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가지고 저 식을, 앞에 있는 식을 다시 써보면, 요 액티베이션 펑션에 x가 들어간 값은 이제 어떤 컨스탄트에 이제 인풋 x 빼기 y 요 값 곱한 거랑 그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요 x 대신에 w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으면 요 이제 뉴럴 레이어가 되는데요. 요 레이어에 f가 들어가고 요 안에 거를 다시 이제 wx 플러스 b y 대신에 wy 플러스 b를 집어넣게 되면 요게 한 단계가 이제 건너뛰었는데, 요 w가 요 안에 들어간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요 w가 이 x랑 y 안에 있는 형태로 나온 거는 실제로 요것보다 또 이제
더 같거나 작다라고 디파인 할 수가 있어서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한 레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디파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요 i번째부터 j번째까지 쭉 다 한 거에 대해서 쓰게 되면 요거를 여러 번 이제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i번째부터 j번째까지 한 거를 이제 j번째 i번째부터 j-1번째까지 한 거에 다시 레이어 하나를 통과시킨 걸로 디파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W가 앞에 튀어나오면서 또 똑같이 되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계속 쭉 연결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요런 G라는 펀션을 요런 통과시킨 것이 i번째부터 최종 n번째까지 나온 것이 요런 컨스탄트들의 곱과 그 다음에 wi, n이라고 나온 요런 텀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실제로 요 이제 absolute value weight들의 이제 곱하기들로 쭉 표시가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y 대신 x 대신에 요 값을 넣고요. 그 l번째 어떤 m번째 샘플, l번째 레이어에 m번째 샘플의 그 L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을 넣고 그 다음에 그 L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을 프루닝 시킨 어떤 그런 값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포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앞에 식이 잠시만요. 앞에 식이 이 WI가 나온 요 식인데요. 요 식을 이제 이너 프로덕트 SN이랑 요거랑 이제 이너 프로덕트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요 이너 프로덕트로 표시가 된 거를 다시 리포뮬레이션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요게 이너 프로덕트 이제 곱하는 식으로 쭉쭉쭉 간 거를 다시 앞에 C를 앞으로 빼내고 다시 요거랑 요거의 이너 프로덕트로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요 텀, 요 이너 프로덕트의 앞에 텀을 R이라고 이제 디파인을 하고 이제 요 식을 다시 써보면 이제 요런 식으로 나오죠. 요런 식으로 나오고 요거를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로 이너 프로덕트를 요 서메이션이랑 i번째 그 엘리멘트 와이즈 그 곱과 이제 서메이션으로 합치게 되면 요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여기 이퀄인 것 같은데 요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이퀄인 것 같은데 논문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요런 식으로 이제 다시 쓸 수 있죠. 요 식은 그렇게 되면 요 지금 M 이제 샘플 인덱스인데 M이 첫 번째부터 N 번째까지 요 있는 거를 요 지금 M은 여기에만 이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뒤쪽으로 이렇게 넘기면은 이제 X는 사실은 바운디드 밸류이고요. 요거의 서메이션은 이제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요 식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요 식은 이 식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얘를 이제 미니마이즈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실제로 1-s라고 돼 있는 거를 그냥 s로 이제 다시 뺀 다음에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요 식을 다시 보시게 되면 s라는 텀과 r이라는 텀이 이제 곱하고 서메이션인데 이게 일종의 코릴레이션 같은 텀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맥시마이즈 되려면 s가 이제 r이랑 거의 같은 어떤 비슷한 형태로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어떤 액티베이션의 요 R이 뭐냐면은 아까 여기 R은 W에다가 S를 이런 곱한 이런 형식의 이제 밸류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S라는 놈이 이 R이라는 놈이랑 이제 같아지는 형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임포턴스 밸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뜻을 보게 되면 실제 SN번째 임포턴스 밸류가 요 앞으로 계속 프로포게이션 되는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레이어에 임포턴스 밸류가 있으면은 그 앞에 거는 이제 그거 기준으로 웨이트들의 절대값을 이제 계속 곱해주는 방식으로 가면은 그 임포턴스 밸류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액티베이션 요 아웃풋 이제 최종 이제 파이널 리스폰스 레이어에서 이제 임포턴스 밸류를 계산을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계속 프로포게이트 시켜서 요 각 레이어마다 액티베이션의 임포턴스 밸류들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계산된 임포턴스 밸류를 기준으로 이제 작은 거 뭐
그 몇 퍼센트를 이제 날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임포턴스 밸류는 어떻게 계산할까가 이제 좀 헷갈리더라고요. 논문을 읽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뒤쪽에 그 익스페리먼트를 보니까 알 수가 있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실은 뒤에 가서 사실은 예, 다른 논문에서 요 밸류들 기준으로 각 레이어의 그 액티베이션 값들을 기준으로 이제 프루닝을 하는 논문이 그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요 맨 마지막 레이어에서 임포턴스 밸류를 계산을 하고요. 그거를 계속 프로포게이트 시킨 거더라고요. 그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뒤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웨이트들의 크기 가지고도 이거를 한 게 있고, 액티베이션의 그 베리언스랑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랑 코릴레이션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 뭐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임포턴스 밸류를 이제 그 앞에 레이어들로 프로포게이트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실험은 이제 간단한 실험을 제일 먼저 했는데, 그 제한된 방법이랑 그 랜덤하게 프루닝을 시킨 방법이랑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랜덤하게 프루닝 시키고 파인튠 한 거, 그래서 50% 이렇게 프루닝을 시키는 실험인데 제일 베이스라인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랜덤하게 한 거랑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절반 사이즈로 돼 있는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트레이닝 한 거랑 이제 비교를 했어요. 당연히 제한된 방법이 이제 좋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리트레인 돼 있는 데에서 이 방식대로 계산을 한 거에 절반을 프루닝을 시키고 파인튠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엠니스트에서도 하고 사이파 10에서도 이제 실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넷 알렉스넷으로도 하고 이미지넷 데이터 구글넷으로도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 보시면은 당연히 얘가 더 좋고, 얘 C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만 프루닝한 거고, CF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들도 프루닝을 시킨 결과고요. 그리고 여기 노 원 바이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원 바이 원 컨볼루션 레이어들은 프루닝을 안 한 거고, 얘는 전체적으로 절반씩 프루닝 한 거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한된 방법이 이제 다 좋은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실험에서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던 게 나오는데, 그 피처 셀렉션을 하는 데 있어서 프루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피처 셀렉션을 한 거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웨이트의 매그니튜드를 가지고 이제 임포턴스를 계산한 거랑 두 개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NISP FS라고 돼 있는 거는 맨 마지막 레이어에 그 피처 셀렉션 메소드를 이용해서 임포턴스를 계산하고, 그 임포턴스를 백 프로포게이션 해가지고 그거 기준으로 프루닝 한 거고요. 이 34번 논문, 이 인피니트 피처 셀렉션이라는 논문에서 제한한 피처 셀렉션 방법으로 임포턴스를 계산을 했어요. 이 논문에서는 각 레이어마다 그 임포턴스 밸류를 계산해서 그걸로 프루닝을 한 거고요. 요 논문에서는 맨 마지막 레이어를 계산해서 그거를 앞에 거를 이제 계속 이제 프로포게이션 하면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레이어 이게 LBL이라고 돼 있는 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계산해서 프루닝을 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랜덤 프루닝 하거나 프롬 스크래치 한 것보다 당연히 좋을 거고요. 그래서 요 피처 셀렉션 방법으로 한 요게 이제 요 정도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요 두 가지 방법, 여기서 이제 그 웨이트들의 크기 기준으로 이제 맨 마지막에서 그 프루닝 임포턴스 스코어를 계산하고 그거를 백 프로포게이션 한 거랑 얘는 거의 비슷한데, 주황색으로 돼 있는 요 피처 셀렉션, 같은 피처 셀렉션을 했지만 그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한 거랑 맨 마지막 아웃풋을 해서 모든 레이어 계산해 가지고 한 거랑 비교해 보면 제한된 방식이 훨씬 더 낫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스가 여기 갑자기 떨어지는 부분은 요거는 여기서 러닝 레이스를 줄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피처 셀렉션 하는 방법은 그 액티베이션의
그 베리언스랑 코릴레이션들을 이용해 가지고 저 리던던시를 계산해서 예, 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험에서는 예, 요 제한된 방식이랑 레이어 바이 레이어 프루닝에서 그러면 여기 아까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이제 줄어든다라고 그 기준으로 이거를 프루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웨이티드 에버리지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얼만큼 이제 유지되는지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25% 프루닝을 한 거, 그 다음에 50% 프루닝 한 거, 둘 다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 바이 레이어 한 것보다 리컨스트럭션 에러들이 훨씬 이제 작은 걸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제 점점 깊어지면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하면은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 말은 결국은 그 프루닝을 했을 때 그 에러들이 아웃풋에 영향을 이제 레이어가 깊어지면 많이 받는다. 즉 에러들이 프로포게이트 한다라는 증거로서 이제 제시되고 있는 요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existing 메소드들이랑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 NISP-A라고 돼 있는 것은 알렉스넷에서 모든 레이어를 프루닝을 한 거고요. B라고 돼 있는 거는 conv5만 놔두고 다 프루닝한 거, 뭐 5.4 놔두고 프루닝한 거, 요런 것 놔두고 프루닝한 거, 요 네 가지 버전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논문들이랑 비교를 했는데 주로 웨이트들의 크기 기준으로 뭐 프루닝하거나 액티베이션의 뭐 크기 베리언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프루닝한 다른 방식들에 비해서 실제로 이제 애큐러시가 얼만큼 떨어지는지를 프루닝했을 때 애큐러시는 얼만큼 떨어지고 계산량은 얼만큼 플롭스 기준으로 얼만큼 떨어지는지 그 다음에 파라미터 숫자는 얼만큼 줄어드는지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여기 제한된 메소드가 더 좋은 결과들을 보여줬고요. 레즈넷 사이파 데이터에서는 여기서 제시된 다른 요 방법들이 오히려 프루닝을 했는데 여기 마이너스로 돼 있는 거는 애큐러시가 더 높아진 경우거든요. 여기 25번 요 논문에서는 약간 프루닝하고도 결과가 좋아지는 이런 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프루닝은 제한된 방법이 훨씬 더 많이 됐고 계산량이랑 웨이트들이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경우들은 대부분 제한된 방법들이 더 낫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프루닝을 하기 위해서 임포턴스 레벨을 제시를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지네릭하게 네트워크를 컴프레션하고 엑셀러레이션 할 수 있게 프루닝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임포턴스 메저를 결국은 아웃풋의 어떤 임포턴스를 아웃풋의 그 임포턴스를 이용해서 그 앞에 레이어들까지 쭉 프로포게이트 해서 그 전체 네트워크에서 에러가 이제 줄어들도록 프루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간단한 클로즈 폼 솔루션으로 제안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끝났는데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